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컴퓨터 글자판이 녹슬지 않게 하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제 토굴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내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생각하며 온 듯이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래요. 무슨 일로 인해서 하루 동안 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치게 되면 스스로 내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치지 않다가 사흘째 된 날 치게 되면 옆에서 피아노 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어주는가 봐 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흘 동안 치지 않다가 나흘째 된 날 치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 사람 실수를 조금씩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의 만년필이나 컴퓨터 자판은 녹이 아주 잘 씁니다. 하루 안 쓰고 있다가 이틀째 되는 날 쓰게 되면 만년필 촉 끄트머리가 약간 꺼끌꺼끌해져 있습니다. 이틀 동안 쓰지 않고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쓰게 되면 만년필의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아 회객 뿌려가면서 써야 합니다. 컴퓨터일 경우 자판 하나하나가 낱말들을 물어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쓰지 않다가 나흘째에 쓰게 되면 만년필이 잉크를 제대로 흘려놓지 않으므로 아예 촉을 뽑아서 막힌 부분을 청소하고 나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쓸 경우 자판 하나하나가 자꾸 엉뚱한 낱말을 물어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글을 써야 이게 자판이 매끄럽게 찍혀진다는 얘기예요. 녹이 쓴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와 같이 날마다 써야 오자가 안 나고 머리에서 풀려있는 이야기가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글에 미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고통스러움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 고통스러움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는 그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택합니다. 책상으로 가서 글을 써버리면 그 고통을 깜빡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발가락을 지네에 물려 고통스러울 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한참 쓰다 보면 통증이 가셔 있습니다. 고통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나는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고 일어나서 서재에 와서 글을 씁니다. 우라가 침으로도 글을 쓰고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나는 글쓰기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야 이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제 형님이 교통사고로 해서 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우리는 부부가 함께 그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 준비를 하는데 밥을 얼른 먹고 가자고 밥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시간을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넘길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로 글을 썼습니다.
그 고통을, 조급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참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재촉을 해서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밥 먹고 가자니까. 그래서 그 중단하고 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급해지고 견딜 수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근심 걱정으로 해서 견딜 수 없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컴퓨터 자판이 혹은 만년필로 글을 쓴 사람은, 연필로 글을 쓴 사람은 그 연필이 녹슬지 않게 써라. 틈만 나면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글을 쓰면 좋은 글쟁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